뼈저린 꿈에서나 전봉건. 그리라 하면 그리겠습니다. 개울물에 어리는 풀포기 하나, 개울 속에 빛나는 돌멩이 하나. 그렇습니다. 고향의 것이라면 무엇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금도 똑똑하게 틀리는 일 없이 얼마든지 그리겠습니다. 말을 하라면 말하겠습니다. 우물가에 늘어선 미루나무는 6그루, 우물 속에 논이는 큰 붕어도 6마리. 그렇습니다. 고향의 일이라면 무엇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금도 생생하게 틀리는 일 없이 얼마든지 말하겠습니다. 마당 끝 큰 회나무 아래로 삶은 강냉이 한 바가지 드시고 나를 찾으시던 어머니의 모습, 가만히 걸으시던 그 발걸음 하나하나, 조용히 웃으시던 그 얼굴의 빈문이 하나하나. 나는 지금도 말하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한 가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만은 내가 그리질 못하고 말도,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한 가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만은 내가 그리질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강이 산으로 변하길 2번, 산이 강으로 변하길 2번, 그리고도 더 많이 흐른 세월이 가로 세로 파놓은 어머님 이마에 어둡고 아픈 주름살. 어머님, 꿈에 보는 어머님 주름살을 말로 하려면 목이 먼저 메이고, 어머님, 꿈에 보는 어머님 주름살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눈앞이 먼저 흐려집니다. 50여 년이 지난 이맘때쯤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이 되돌아가는 발걸음을 붙잡는다. 하교 집으로 와보니 어머니가 보이질 않았다. 아침에 본 그늘진 어머니의 표정이 떠올라 가방을 마루에 내던지고 그곳으로 내달렸다. 오늘 이 소녀상 앞에서 기림의 날 기념식을 서천군에서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위는 이제 서천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하셨고요. 많은 단체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오늘이 8월 14일이죠.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이제 공개 발언하셔서 증언을 하신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고자 이제 법정
법에서 법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고요. 전국에서 오늘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도 많이 있고 이렇게 기념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우리 민족이 겪는 이 아픔을, 특히 여성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겪은 아픔을 기억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각오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잠깐 경위를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6년 김영빈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동위원장, 서천 총화의 소녀상 건립 집행위원장을 비롯해서 공동대표가 양근봉, 박병문, 저 이렇게 구성돼서 2017년 모금을 통해서 앞에 보이는 소녀상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많은 시민단체와 각 개인이 참가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소녀상 지킴이라고 해서 서천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회장 연합회에서 매년 이 소녀상 기림의 날 행사를 해왔었는데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끝나게 됐어요. 그때는 정창감독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냥 오고 가면서 한 번씩 우리 소녀상, 서천의 소녀상을 쳐다보고 왔다 갔었는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무도 세수 안 시키고 또 꽃도 못 드리고, 그래서 그저께 급하게 야, 우리 이래서 되지 않는다, 다시 공동대표들이 모여서 기림의 날 행사를 한번 하자. 시대적으로도 잘 아시다시피 강제 노동으로 끌려간 사도광산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때 정부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또 역시 알다시피 또 독립기념관장에 리어라이트 김영석 씨가 또 임명이 돼서 광복절 행사가 반절로 쪼개지는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또 잘 알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준숙, 위안부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하니까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를 발언을 못하겠다. 이런 식의 우리 서천군에서 소녀상 기림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그 많은 핍박과 혼옥과 아픔을 겪은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 고통을 나누고 기억하고 이 민족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항상 정치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정치란 것은 동시대의 사람들한테 행복감을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제가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국가, 정부, 왕의 역할, 이것이 진짜 그 당시 민중한테 어떻게 다가갔을까 하는 아쉬움, 분통, 이런 게 터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그 조선의 많은 백성들의 삶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 그 당시 현실이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진짜 한 분 한 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정치도 제대로 굴러가고 이 나라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벌어지는 기관장 인사들을 보면은 진짜 친일을 넘어서 매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까지의
능력을 보여줬던 분들이거든요.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이 사회를 바로잡고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왔는데 좀 여러 가지 마음 우리가 느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만의 이거는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념을 떠나서 함께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국가에서 나라에서 기념일로 지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는 듯한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각성해서 함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소녀상을 건립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우리들의 어쩌면은 책무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 세대가 건전한 역사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우리가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도 어쩌면은 역사 의식이 없는 군수가 장항에 대해서 그 과거에 우리 일제 강점기를 잊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어쩌든 사업으로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은 결국 이 사회에서 이 일본인들의 일제 강점기 때 그 만행이 아닌 그들이 이 사회를 발전시킨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서도 그런 어떤 친일 종일 행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차단하고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힘이 좀 모여져서 제대로 된 역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관리 잘 해주셔야 또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잠잠해진 시민의식이 다시 한번 고치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고요. 또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역사적인 토대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인식시켜주고 또 바로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2부 순서에는 좀 다과를 준비해서 자유스럽게 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코로나라는 그 위문의 그 일 때문에 모든 사회가 이렇게 잠잠해진 틈을 타서 정도가 아닌 일을 정도로 여기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회의 작금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여기에 모인 분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좀 답답하고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그 선조 할아버지들이 느꼈을 마음이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역사책으로만 이렇게 배웠던 그 일제강점기가 책을 볼 때는 잘 떠오르지 않았는데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속으로 하는 얘기가 이게 다시 일제강점기가 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 기림의 날 행사를 저도 좀 잊고 있었는데 그 코로나 시국에 계속 그 행사가 못 이루어져서 안타깝고요.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할 때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좋았던 게 우리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는데 오늘 다 좀 좀 아까운 건 그러네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없어서 우리 역사를 알아나가야 할 학생들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내년 행사 때는 저희가 좀 더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학생들 함께 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바람이 차가워지면 저희 노동자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위해서 발벗고 나섰던 것처럼 저희가 다시 한번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좀 같이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그 기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탄생하면서 가장 잔인한 말, 단어가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그런 단어죠. 전쟁 하면은 생각나는 속담 하나가 있는데, 세르비아의 속담 중에 전쟁은 정치인들이 일으키고 부자는 무기를 낸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제공하고요. 전쟁이 끝나면은 정치인들은 서로 미소 지으면서 악수를 하고, 부자들은 생필품 가격부터 올린다고 그러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의 무덤을 찾는답니다.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도 이 전쟁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역사의식이 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우리 주요 요직에 앉아서 자기들을 뜻을 펼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 전쟁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큰 마음을 그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엄청난 그러한 아픔, 또 소녀상의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고, 또 특히나 언론에 이것이 부각되어 이슈가 되었을 때에는 부들부들 떨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그냥 그렇게 묻히고 기림이 날 행사 사실은 몰랐어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행사도 있구나 하면서 많은 죄송함과 미안함과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여기 있는 평화의 소녀상 우리 여성단체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얼굴 세수를 시키고 있고요. 오늘은 폭염 속에서도 전신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깨끗하게요. 예,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목욕을 세수만이 아니라 시키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평화의 소녀상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있기에 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부마을 광장에 여러분들에게 마음 듣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명반마다 하고 있어요. 언젠가 또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시간을 내줘서 2부에서 좋은 이야기 드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주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해서이지 않나. 그것 옛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특히 우리 약자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똑바로 더 정신을 차리고 어떤 하나하나의 행사나 행동에서도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 현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서 내 주위에는 모든 부분들을 한발한발 챙기면서 열심히 잘 살아야 할 때 그래서 고문당하고 무서운 걸 현장에서 볼 때 아이들한테도 또 이야기하고 야 큰애야 너는 어떨 것 같냐 불지도 않고 막 고문당하면 바로 불 것 같지 않냐 아빠는 어때요? 아빠도 바로 불지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응? 옛날에 독립투사 위안부 할머니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세월을 자꾸 까먹는 게 좀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부터도 그런 게 안타까워서 좀 이런 행사를 하면서 그때만이라도 느끼고 뭔가 또 다시 자식 속에 항상 남겨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그 서울에 집회를 갔다 왔었거든요. 그 구호 하나 하고 그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쌀값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내리고 쌀값 올리자는 얘기 했는데 오늘은 윤석열 내리고 평화의 소녀상 올리자라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리고
올리죠. 네. 다시 한번 해요. 아, 그렇게 할까요? 윤석열 하면 내리고, 경화의 소녀상 하면 올리고. 네. 윤석열! 내리고! 경화의 소녀상! 올리고! 고맙습니다.